네, 마감 스퍼트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한 주의 첫 거래일은 뭔가 정신이 없고 재료가 흩뿌려져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떤 강도가 높은가 더 선별을 잘 해봐야 될 것 같아서요. 마감 전략 이분과 함께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일산본부점 송태현 과장 모셨고요. AJ인베스트 이재규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사실상 오늘 또한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많이 사는 가운데 그러면 이제 SK하이닉스는 어떻게 됐을까? 고드만삭스발 리포트 이후의 움직임은 어떻게 될까? 계속 추적을 하고 계실 겁니다. 현재 구간에서 사실 그 7월 17일에 만들어졌던 낙폭분에서의 도지 움직임입니다. 캔들상. 개인은 SK하이닉스를 계속 바라봤고 사실 결국에는 갈 수밖에 없는 종목인 걸 아는데 그럼 이 정도 한번 내려왔으면 사야 되는 거 아니야를 우리 목요일 날 마감 스퍼트 때 얘기를 나눴고 흐름을 어떻게 잡는지 보자가 그 당시의 결론이었어요. 근데 지금 흐름을 보니까 금요일, 월요일 현재 구간 조금씩 외국인의 입질이 느껴지는 현재 오후장이거든요. 자, 그럼 지금 구간이 또 중요할 것 같아서요. 자, 송태현 과장님께 먼저 여쭐게요.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왜 움직이는지 역할론적인 의미로 여태까지 많이 바라봤는데 중국산 칩에 대한 기대감 또한 지금은 삼성전자를 더 예쁘게 봐줄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우리가 AI 시대로 안 나가는 게 아닌 거잖아요. 후퇴하는 게 아니라 더 전진해야 되는 건 맞다라는 가능성 하에서 SK하이닉스는 여전히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당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긴 한데 지금 구간 예쁘게 자리를 잡는 거 맞을까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네. 일단은 지금까지 SK하이닉스가 잘 갈 수 있었던 원인을 보게 되면은 HBM 관련돼서 우월적인 지위를 계속적으로 가져갔었고 이것이 2026년도에 대한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러한 논리가 계속적으로 그 기저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실적 추정치의 상향으로 넘어가게 됐고 그것이 주가로서 반영이 되게 되는 이 부분까지 연결이 되어 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골드만삭스와 그리고 국내 일부 증권사에서는 결국은 HBM 시장 자체에 대한 우월적 지위가 삼성전자가 이제 HBM의 수율이 개선이 되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진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에 따라서 결국은 HBM은 결국 이제 희소성의 가치가 높은 이제 재화가 아니라 결국은 대량 생산이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는 이제 제품으로 변화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에 따라서 2026년도에 이 HBM 관련된 ASP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전망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지금 이런 부분이 조정을 받기 시작을 했던 부분이었었는데 물론 이러한 이제 논리 자체가 예전에도 나왔던 부분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계속적으로 HBM 관련돼서 수요에 대한 부분이 불투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이제 우려가 그 이전에도 나왔었고 시간이 지나면 그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올라갔던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 기간의 움직임들을 보게 되면은 생각보다는 그것을 소화하는 데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시간이 걸렸던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결국은 삼성전자가 계속적으로 실패를 하게 되고 HBM 관련돼서도 HBM4가 이제 가격 협상에 대한 부분이 생각보다 잘 될 것이다. 이러한 이제 이 어느 정도 기대감을 높여줄 수 있는 새로운 모멘텀이 나오게 되면서 SK하이닉스가 뚫어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과연 그 부분이 얼마만큼이나 빠르게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결국은 SK하이닉스의 이러한 턴어라운드에게 주가에 대한 되돌림이 나올 수 있는 좋은 이제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가 얼마만큼이나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는가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텐데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이 그날 이후에 매도를 매수세로 충분하게 돌아선다 이 모습은 아직까지 좀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드라마틱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아직은 조금은 유연해 보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그러한 이야기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삼성전자의 숏, SK하이닉스의 롱에 대한 전략을 상당히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그 전략이 이젠 뒤집혔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생각이 그런 전략을 사용하는 쪽이 더욱더 많아지면 많아지게 될수록 결국은 SK하이닉스가 반등이 나기 위해서는 그런 물량들까지도 결국은 다 어느 정도 소화를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점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에도 SK하이닉스를 물론 하락이 나왔을 때 관심 있게 보는 것은 맞기는 하지만 지금은 급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매수가 진행이 되게 된다 하더라도 저는 소극적인 매수를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 정도로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 SK하이닉스 실적 발표일일 텐데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좀 더 소극적인 부분으로 보시는 거고 정말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외국인이 매도 물량을 보였었던 것 이상으로 사주는지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신다라는 의미일까요? 어느 정도 확인을 하시고 들어가셔도 예. 저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네. 실적에 대한 발표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 컨퍼런스 콜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우리의 HBM에 관련된 가격이 2026년도에도 문제 없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해주면 거래량에 대한 부분이 자연스럽게 반대편으로 돌아서 나오는 이런 부분이 생길 거거든요. 물론 그때의 거래 대금이 하락 시의 거래 대금보다 더욱더 늘어났을 경우에는 더 좋은 확신의 이러한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나오고 난 이후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셔도 늦지는 않다. 어차피 SK 하이닉스로 여기서부터에 대한 30% 50%에 대한 수익을 노리기보다는 지금은 10%에서 뭐 많게는 정말 15%. 요 정도로서만 보시면서 계속 매매를 하시는 것이 더욱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여러분 HBM 공급 과잉 이야기는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주가가 어느 정도 턱에 차오르면은 조정의 빌미로서 자꾸 등장하는 것이 외국계 리포트발 그리고 공급 과잉발 이슈인데 그래서 이제 내려왔고 천천히 접근해도 괜찮다. 하지만 사이드는 업사이드 쪽으로 여전히 열려 있음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기술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재규 대표님. 네. 아이고, SK하이닉스를 기다리셨던 분들에게는 지금 그러면 땡큐 자리인 것이냐 아니면 노이즈가 좀 꼈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기술적 자리에서 힌트를 찾아볼 수 있나요? 네, 일단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중요한 이평선들을 거의 다 이탈을 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단부를 본다면 61선과도 이제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 자체는 더 밀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턱대고 매수하는 것은 저는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SK하이닉스가 2025년도, 2026년도에 만들어낼 수 있는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본다면 사실 지금 시가총액은 그렇게 비싸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이제 그러니까 지난주에 음봉이 굉장히 크게 나왔죠. 저 같은 경우는 아무리 업황이 좋고 기업 자체에 대한 메리트가 높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장대 음봉이 나온 이후에는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굉장히 견조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 이건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전에도 화면에 보니까 뭐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개인 투자자가 매수를 했고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SK하이닉스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이 55%입니다. 삼성전자보다 더 높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매수를 했던 상황에서 차익 매물이 나온다 정도로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이제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HBM 쪽에 대한 독보적인 지위가 흔들리는 것은 맞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HBM 쪽에 대한 시장 캐파 자체가 넓어진다라고 한다면 수익성은 악화될 수가 있겠지만 전체 캐파 같은 경우는 유지될 가능성도 저는 꽤나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일단은 경계가 필요합니다. 저는 요거 관망 의견을 드렸거든요. 당장 매수하는 건 좀 부담이 되고 오히려 실적 발표 이후에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뭐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보다 지금 당장엔 유리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가지고 있는 이 밸류에 대해서는 저는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기술적으로는 관망의 의견을 드리지만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전 지금부터도 조금씩 모아가시는 거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문제는 우리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걸 정말 중장기적으로 생각하실지 전 그게 좀 걱정이거든요. 사실 오늘 매수해놓고서 내일 안 올라간다라고 답답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성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의 의견이 사실상 공통입니다,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 바로 붙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시간은 좀 두고 확인을 한 다음에 이후에 중장기 관점으로서는 긍정으로 바라보자라는 관점 주셨으니까요. 타이밍에 있어서의 고민, 실적 발표가 이번 주 목요일에 있다라고 했죠. 그 부분을 좀 확인하고 나서 주가 움직임 같이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점검해 봤고요. 이어서 오늘 프로그램 순매수 거하게 유입되고 있는 쪽으로 넘어갑니다. 바로 하나솔루션. 참 재미있는 차트 모양이에요. 고점 부분은 똑같아서 계속 노크를 두드리는데 저점은 계속 높아져 갑니다. 이제 방향성 두 가지로 나누겠다라는 것처럼 차트상 보여지는데 일단 하나솔루션이 가는 이유는 흑전 기대입니다. 근데 사실 흑전에 대한 기대 늘 우리 품고 있는 쪽 신재생이긴 해요. 과장님.
사실 태양광 멋진 산업부터 빌드업이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신정부 들어서 태양광 빌드업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아리백 최우선 과제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계속 볼 수밖에 없는 종목이자 그리고 포트상에 꼭 있어야 할 것 같은 종목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자리가 계속 뚫어줘야 하는 고점 자리를 꼬리로 자꾸 만들고 있거든요.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은 계속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서 많은 부분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예. 나왔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량에 대한 체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도달을 할 때마다 맞고 내려오고 있기는 하지만 재차에 대한 이런 다시 한 번 더 뚫으려는 시도가 나오고 있다는 거에서 일단은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양봉과 음봉에 관련돼서 거래량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양봉 때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지고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높은 확률로 한번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이렇게는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슈가 함께 나왔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중국 정부 관련돼서 이제 전기차라든지 배터리, 태양광 패널 관련돼서 출혈 경쟁 관련된 산업에 대한 감산을 추진을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부분이 결국은 9월 달에 이제 확정 발표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모멘텀은 추가적으로 다시 한 번 더 9월 달에 불어올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9월까지는 주가가 아예 이탈을 하면서 부러질 가능성은 조금은 낮겠구나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이전에 먼저 기대감에 의해서 빨리 움직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그때까지 조금의 시간을 거치면서 차츰차츰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적인 측면을 놓고 보게 된다 하더라도 2분기 때 실적이 조금의 기대가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결국 이 케미칼 부분에 있어서는 전기 보수가 해제가 되게 되면서 적자에 대한 부분이 일부는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태양광 쪽의 부분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모듈 쪽에 대한 부분의 가격적인 측면은 아직은 아쉬운 부분이 조금 많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AMPC라든지 아니면 주택용 관련돼서도 계속적으로 실적이 증가를 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에는 이것이 결국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2분기 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3분기로 넘어가면서 더욱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도 생기겠구나라는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정책적인 모멘텀적인 부분에서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실적적인 부분에 의해서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럼 주가가 추가적으로 심각하게 지수가 무너지지 않는 한에서는 다시 한 번 더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는가. 여기에 우리는 조금 더 초점을 맞추게 되면서 접근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프로그램 물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상당히 이례적으로 좀 많이 들어왔다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오늘 날짜를 조금 더 유심히 있게 보시면서 긍정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지금 수급이 좀 좋다라는 것이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결국에는 고점을 트라이할 때 어떤 수급이 붙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텐데 현재 마감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외국인 기관 가수급상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돌파력을 좀 더 보고 계신다라는 의미이고요. 자, 이재규 대표님, 네. 외국인 좋습니다. 외국인 좋고 그리고 연기금 쪽에서 굉장히 연속된 수급도 나타나는 종목입니다. 하나솔루션 그렇다면 지금 돌파 자리라면 신규 매수도 이 자리에서도 가능한가요? 네, 종가 기준으로는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규모가 좀 작은 기업들이나 변동성이 많이 나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직전 고점을 돌파하려다가 밀리는 경우도 꽤나 많죠. 물론 대형주들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 지금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 수급까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특징적인 수급 포지션을 보면 전반적으로 연기금의 순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연기금이 서둘러서 매수를 해주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투신이 어느 정도 따라 들어오는 모습인 것 같은데 이런 수급적인 모양새가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저는 직전 고점을 한 번 정도는 돌파 시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수급적인 부분보다 우리가 더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은 회사의 사업성이겠죠. 그래서 아까 전에 이야기 많이 나누셨던 것처럼 2분기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결국에는 미국이 중국을 규제함으로써 우리나라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태양광 기업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오늘 전반적으로 좀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도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가가 굉장히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을 선호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이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굉장히 견고하게 우상향을 만들어내고 있죠.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는 오히려 좀 달리는 말의 성격을 띠고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매력적으로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볼 수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지금 수급적인 부분도 괜찮고요. 그리고 흑자 전환이 된다라는 게 우리가 단순하게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적자가 나왔었던 기업이 흑자 전환이 네. 됐다라는 것은 턴어라운드의 시작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2분기, 3분기, 4분기 계속해서 나아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니까 우리가 지금 미국 쪽에서는 모듈 가격 같은 경우는 메리트가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높지는 않지만 태양광 발전에 대한 미국 내에서의 캐파 확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트럼프가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에너지원과 관련되어 있는 정책 중에서 원자력 이야기는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풍력 쪽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한 캐파 자체는 커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태양광 쪽에 대한 메리트는 분명히 있고 그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도 연기금이 매수를 해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직전 고점을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돌파하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월봉상 봤을 때 저희 지금이 가장 큰 거래가 수반되고 있어 보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자, 그렇다면 두 분의 의견은 긍정으로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이재규 대표님 딱 하나만 더요. 네. CS 윈드. 오늘 헷갈리게 풍력이요? 하죠. 예. 어떡할까요? CS 윈드도 저는 좋습니다. 아, 그래요? 예, 두 기업이 이제 풍력과 태양광이라서 이제 좀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특히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풍력 쪽에 대해서 굉장히 좀 보수적인 의견을 많이 내놨잖아요. 부정적인 의견. 하지만 CS 윈드 같은 경우는 지금 해상 풍력, 육상 풍력을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육상 풍력 쪽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그렇게 태클을 걸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캐파 확장 같은 경우도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타워 쪽에 대한 모멘텀과 하부 구조물 쪽에 대한 모멘텀이 전반적으로 반영이 된다면 전 신재생 에너지 쪽 같은 경우도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AI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자동차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우리가 전기차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전동화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에너지원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에너지원에 대한 관심은 저는 계속해서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잘하는 기업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같은 경우는 미국이 중국을 규제함에 따라서 미국 쪽 시장을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 풍력 같은 경우는 또 유럽 시장을 볼 필요가 있어요. 영국이라든지 유럽 내에서 풍력 쪽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매출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에너지는 전반적으로 좋다. 긍정적인 의견 드리겠습니다. 오, 그래서 오늘 다 같이 가는 건가 봐요. 자, 두 분 의견은 긍정으로 하나솔루션 정리하고요. 이어서 헷갈리는 쪽 가보겠습니다. 바로 2차 전지입니다. 에코프로. 근데 여기 적혀져 있듯이 이 트레이딩이라고 하는 단어를 안 껴서 살펴볼 수 있는 날이 아직은 아니라는 점에 있어서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자, 과장님. 사실 우리가 이용 관점, 활용 관점에서 여태까지 2차 전지를 나눠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때도 괜찮은 종목군들 언급 많이 해주셨던 것이 뭐 전구체 얘기 우리 많이 나눴었어요. 작년에도. 근데 지금은 이제 그룹 액션으로 다 같이 올라가고 중국의 구조적인 이야기가 조금 더 트리거가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확실한 땡큐 맞을까요?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일단은 업황에 대한 부분은 아직 확실히 돌아서 나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추세적으로 돈다? 이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오늘 또 LG 에너지솔루션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의 흐름이 나오게 되면 수급적인 부분이 빈집 섹터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쪽과 이어지게 되면서 여기서에 대한 플레이가 일부는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리튬 관련돼서도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 상한가에 일부 진입을 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러한 테마군들이 조금 더 움직일 수 있는 이러한 부분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전에 이제 2차 전지 관련돼서 조금은 테마적으로 움직였었던 결국 섹터들이 그 안에서에 대한 순환매가 여기서도 다시 한 번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보게 되면은 일단은 그런 이제 리튬 관련된 종목군들이라든지 아니면 성일 하이텍이라든지 아니면 세빅캠과 네. 같은 이제 재생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움직였다면 그 다음에는 다시 한 번 더 뭐 전구체에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첨가제에 관련된 종목군들이 아직은 확실히 빛을 못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뭐 나노신소재라든지 아니면 대주전자재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한 번씩은 접근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섹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중립의 의견, 관망의 의견을 조금 더 많이 들이다 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내가 트레이딩 관점에서 조금
자신이 있으신 분들 위주로서만 이러한 종목군들에 대한 거래가 터질 때 일부 이제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들어갔다가 거기서에 대한 수익률을 확실히 챙기고 나오실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 위주로서만 접근을 하시는 것이 비교적 더욱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트레이딩 가능한 종목이 2차 전지 내에서는 대형주도 포함된다는 거죠. 워낙 많이 빠져있기 예.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생각보다 대형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좀 잘 나오는 편이라고 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예 배터리 3사들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이 조금은 제한적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소재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움직임이 잘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는 예전에 에코프로가 움직이게 되었을 때 에코프로 머티가 조금 더 빠르게 움직였다던가 이러한 이제 경험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게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많이 축적되신 분들이라면 이쪽 섹터에 돈이 들어오게 될 때 조금 더 이 베타 민감도가 높은 이러한 종목군들로 계속 접근을 하시는 방법은 조금 가능하다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험적으로 한번 미루어 보았을 때 짝짓기 매매가 가능했었던 쪽 한번 경험을 살려보셔서 충분히 활용은 가능하다라는 관망 의견 주셨습니다. 워낙 이쪽이 갈려요, 여러분. 2차 전지는. 물론 갔으면 하는데 걱정이 되는 거죠. 다시 뒤통수 맞기 싫어서. 이재규 대표님, 그렇죠. 에코프로 지금 자리 사실 저점은 뒤졌다라는 게 공론화된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죠. 저도 이제 한 달 네. 전에, 2달 전에 2차 전지에 대해서 여쭤보셨다면 업황 자체는 돌아서지 않았지만 매수는 해볼만 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혹시 제 차트가 보이면 네. 제가 차트 잠깐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저 검정색 선을 굉장히 오랜 기간 뚫지를 못했어요. 121. 사실 저 같은 경우 요 121선이거든요. 예. 저 같은 경우도 기술적 분석을 즐겨 하진 않지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자리를 계속 못 뚫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뚫어낸다라고 한다면 전 추세 자체는 돌아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매매할 때는 성향의 차이에 따라서 결정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를 이제 돌파하는 것을 내가 노려볼 것인가 혹은 돌파한 이후에 버텨주는 것을 노려볼 것인가를 저는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저는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바닥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주가적인 측면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업황이 완전히 저점을 잡았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고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 매력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소외되고 약한 네. 모습이 많이 나왔었는데 제약바이오와 2차 전지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주 종목군들에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자금이 넘어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선순환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더 올라올 가능성이 높겠죠. 최근에 뭐 탄산 리튬 가격 같은 경우도 반등이 나오고요. 또 미국이 어쨌든 중국을 규제함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우리가 요 121선을 돌파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한 번 정도는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다만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기에는 오히려 또 부담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한 달 정도의 관점에서 돌파하는 것까지 좀 노려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굉장히 무서운 게 실적입니다. 오히려 좀 부담이 되신다면 실적이 완전히 나온 이후에 접근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최근에 수급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거든요.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간헐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공격적인 매수가 에코프로로 들어오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이제 우리가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포스코 퓨처엠 쪽으로 자금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고 흑연 쪽에 대한 모멘텀이 많이 받아지는 것 같고요. 대형주를 보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 에코프로의 대안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2차 전지를 보실 때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보시는 게 좀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죠. 최근에 음극재가 좀 더 핫하게 부상이 될 수밖에 없어서 포스코 퓨처엠 쪽이 좀 더 각광을 받고 있는 자리긴 한데 수급이 들어온다면 과연 에코프로로 갈 것인가 이 부분도 따져봐야 될 것 같고 조금 어려운 것 같다 싶으신다면 셀 3사 중에 LG 엔솔 이야기도 주셨으니까요. 선택지 중에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121선은 한번 돌파를 하는지 테스트 구간에 접어들 수 있다는 시나리오는 열어보고 계시네요.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여기도 고민되는 쪽인 것 같습니다. 바로 조선입니다. 자, 기주도 섹터의 귀환인 것인가? 쉴 만큼 쉬었고 실적 시즌 때는 내가 나타나야지 하는 것처럼 등장하고 있거든요. 자, 과장님,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수주가 계속 나오고 있고 실적이 뒷받침되면 이 고밸류에 대한 부분들은 씻겨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 시즌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동의하세요? 동의합니다. 사실 오. 네, 그런 부분이 네네. 지금 주가에 대한 기대감으로서도 많이 표현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상 여러 가지 부분을 보게 됐을 때 오늘 조선 관련돼서는 긍정적인 이슈는 상당히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네. 수출입 관련된 지표라든지 아니면은 미군과의 계속적으로 이러한 이제 MRO 사업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컨테이너선 관련돼서 하나오션이 2조 정도에 대한 이 우선권을 체결을 했다든지 뭐 상당히 여러 가지 수주 그리고 새로운 사업에 대한 모멘텀 수출입 지표 모두 다 잘 보여주는 이런 모습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일단 실적 시즌에 있어서 비교적 편안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섹터가 지금은 조선이 되고 있지 네.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수주에서 어느 정도는 이미 다 보여줬던 부분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러한 부분이 결국은 숫자로서 확인이 되는 것이 실적인 거고 그러한 조선 섹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섹터들 대비했을 때보다도 관련돼서 주가에 대한 움직임은 다소 제한적이었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결국은 이 실적 시즌에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안고 보다 더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주가로서 반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대부분의 이제 관련된 업체들이 정고점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이번에 정고점에 대한 트라이는 확실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만약 뭐 중간중간에 일회성 비용으로 인해서 실적이 다소 좀 무너지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 하더라도 그 다음 분기 때에는 이러한 실적을 다시 한 번 더 메이크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웬만해서는 정고점에 대한 트라이가 일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정고점 부근에 가게 되었을 때 일부 포트폴리오에 대한 비중은 줄여낼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거기서 모두 다 줄여내는 것이 아니라 네. 일부는 나머지는 더욱더 돌파를 하고 올라가는지 여부까지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구간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나리오상 실적 나와주면서 전고까지는 거래 수반하면서 올라간다면 그때는 어느 정도 비중을 차익 실현하는 쪽으로 잡고 그때 움직임에 따라서 네. 약간씩은 다를 수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지금 구간에서부터에 대한 이 고점까지가 생각보다 10에서 15% 정도 남아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반 정도는 수익 실현을 하면서 거기서 일단은 챙겨야 될 걸 챙기고 네. 그리고 또 기회비용이라는 게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계속 올라왔을 때 수익 실현은 언제나 옳다라고 저는 좀 그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수익은 진짜 실현해야 내 거니까요. 고민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들어갈 수 있을까는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이재규 대표님. 네. 지금 들어가기가 또 애매한 자리처럼 올라와 버렸어요. 차라리 완전히 내려왔을 때 7만 원 위협했을 때 그때는 못 사다가 그죠? 그죠. 그러니까 저도 이 조선주들 예. 같은 경우는 사실 살짝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한 달 전에, 두 달 전에. 네네.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조선주들이 빠르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반등은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의 변동성이 나왔던 거기 때문에 내러티브의 숫자가 어떻게 보면 찍힐 수 있는 업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네. 반등이 나올 텐데 직전 고점을 넘어가는 것은 애매합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주가가 올라오면서 직전 고점까지 이제 갭이 어느 정도 남았냐면 12,000원이니까 한 15% 정도 남은 것 같아요. 하나오션 기준으로. 올라올 수 있다라고도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여기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시장에서 조선이나 하나오션 쪽에서 대해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 특히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MRO 쪽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내용들이 과연 신선한 것인가라고 저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신선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주가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체크를 해볼 부분이 뭐냐면 오늘 지금 제약바이오가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제약바이오 쪽으로 만약에 자금이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하나오션 같이 그동안 좋았었던 업종군들에 대해서 자금이 추가적으로 유입이 될 수 있을까? 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오션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라든지 조선업황에서 전반적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이런 내러티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매력적이죠. 트럼프가 조선을 육성해야 되고 우리나라와 같이 협업을 해야겠다라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저는 약간 관망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현재 자리에서. 다만 지난 7월 10일 이후에는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메이저 수급들이 조금씩 붙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부분들이 연속적으로 나와준다면 저는 긍정적이지만 수급이 좀 일시적으로 들어왔다. 그러니까 대반등 정도만 나왔다가 다시 한번 제약바이오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다른 쪽으로 자금이 몰려간다면 그때는 그래도 저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수급은 괜찮지만 저는 일단 대반등이 꽤나 나왔다. 이 저점 대비해서 네. 하나오션 기준으로 15%, 16% 정도가 올라왔거든요. 이 정도면 지금 따라붙기는 좀 부담되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채팅창에는 오히려 구를 안착하는지를 보고 싶다라는 의견 또한 있네요.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역사를 써 내려갈 채비가 완성이 된 세팅된 자리니까 그렇게 보고 계신 것 같기도 합니다. 두 분과 함께는 살짝 좀 지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어떤 흐름을 잡는지 값을 보고 의견 나눠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